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표 부분을 보시면은 추비 1, 추비 2, 추비 3으로 구분했습니다. 2월, 3월,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질소,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비에 다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월동 이후 양파, 마늘의 양분 관리에 대해서 1편 영상 보고 오셨죠? 네, 이제 2편 영상은 이제 인산이랑 황에 대해서, 사실 질소랑 칼륨은 워낙 중요한 걸 아시니까 많이들 쓰세요. 그리고 칼슘이 조금 아쉽습니다. 칼슘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는 이제 질소랑 칼륨 들어갈 때마다 꼭 칼슘을 같이 공급해야 한다. 질소, 칼륨만큼 칼슘도 많이 흡수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양파, 마늘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게 웃거름 때 황은 조금 신경을 쓰지만 인산은 신경을 많이 안 쓰셔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황뿐만 아니라 인산도 양파, 마늘의 웃거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던 그래프죠? 중기 이후에 증가하는 속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소, 칼륨, 칼슘 정말 빠르네요. 그러니까 질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질소랑 칼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이랑 같이 신경 쓰셔야 된다. 추비 넣으실 때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제품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황이랑 인산 볼까요? 황 요구도도 꽤 높은 거 보이시죠? 인산보다도 높습니다. 인산보다도 높고 증가하는 폭이 질소, 칼륨, 칼슘보다는 느리지만 어쨌건 꽤 많은 양이 필요로 하고요. 인산도 꾸준한 양이 필요로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황이랑 인산, 황뿐만 아니라 인산도 정말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요 표를 보시면은 마늘, 콩, 토마토, 밀, 그리고 그레스류, 포도, 시금치인데요. 얘네가 인산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필요하고 있는 것 대비해서 인산을 많이 먹고 있는지 나타낸 표인데요. 마늘이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인산 요구량이 제일 높습니다. 100g당 17mg의 인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요. 뭐 그냥 포도랑만 비교를 해봤을 때 포도가 5 정도 필요한데 마늘은 17 정도 필요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마늘이 인산 요구도가 되게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토양 내 인산 함량은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의 인산을 공급을 했을 때 토양 안에 인산이 높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작물로 흡수된 인산이 적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리터의 토양 안에 6.9 마이크로몰의 인산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비교했었던 포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리터의 토양 안에 1.4 마이크로몰의 인산이 남아있다. 6.9가 남아있다는 얘기와 1.4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1.4가 6.9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작물로 흡수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말려서 인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분석을 해보면 마늘이 0.14%로 제일 낮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마늘 같은 경우는 인산을 정말 선호하고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작물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토양 안에 있는 인산을 많이 흡수하지 못해서 체내에 인산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인산을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잘 흡수가 되고 근권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을 충분한 양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인산이 공급되어지면은 구중, 무게도 증가하게 되고요. 마늘, 양파의 무게도 증가하게 되고 구경, 사이즈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은 양파와 마늘의 무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인산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 인산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뭐 가용성 인산이네, 수용성 인산이네, 구용성 인산이네, 뭐 용성인비네, 뭐 용가린이네, 과석이네, 열심히 설명드리면서 어쨌건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인산을 좋아하지만 많이 흡수를 못합니다. 근권부가 빈약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흡수가 되고 근권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폴리인산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폴리인산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낸 예예요. 정인산, 위에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두색 부분을 정인산이라고 보셨을 때 표토에는 정인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남아 있는데 심토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정인산의 함량이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인산이 이동성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토양의 산도 조건에 따라서 철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거나 알루미늄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거나 칼슘이랑 결합해서 불용화가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폴리인산 같은 경우는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에도, 진한 녹색 봐주시면 되는데요.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에도 꾸준하게 흡수가 가능한 정량이 토양의 분포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요? 이동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pH 조건에 따라서 철, 알루미늄, 칼슘이랑 불용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늘의 많은 양의 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형태는 바로 폴리인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리인산을 꼭 웃거름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그래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이 경과할 때 정인산과 폴리인산 함량이 어떻게 변하나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 정인산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어요. 토양 안에서. 마늘과 양파 안에서가 아니라 토양 안에서 증가하고 있다. 마늘, 양파가 많이 못 먹고 있구나. 하지만 폴리인산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한 만큼 정인산으로 감소한 만큼 그냥 마늘, 양파가 흡수를 했구나 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인산은 흡수를 많이 하는구나. 시간이 경과할 때 흡수가 되는구나. 하지만 정인산은 시간이 경과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폴리인산의 중요성, 특히나 마늘, 양파, 인산 요구도가 높은데 모종의 이유로 인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건물중으로 인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 수확 지표가 떨어지게 되는 마늘, 양파는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웃거름으로는 폴리인산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이 된다라고 열심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황 같은 경우도 구중을 굉장히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펀전시 같은 경우는 피루빅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알리신만 생각을 하는데, 양파, 마늘에 그 향미를 나타내는 물질이 알리신이기도 하지만 피루빅산이 또 이제 향미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이 공급이 되면은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황 같은 경우를 정량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관행농가분들 중에 일부는 양파, 마늘은 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이제 질소만큼 황을 사용하시거나, 이제 칼륨만큼 황을 사용하시거나, 칼슘만큼 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후기까지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펀전시를 나타내는 지표가 너무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피루빅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간혹 양파, 마늘에 되게 좀 이치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확했을 때 좀 코를 찌르는, 그 무슨 향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향들이 나는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 같은 경우는 너무 과량이 아니라 정량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입니다. 얘네가 지금 지하부랑 지상부, 그러니까 수확물과 지상에 남아있는 그런 잉여물들의 몇 %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질소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3.7톤, 헥타르에 3.7톤이 들어가고, 수확량인 지하부에는 2.84톤이 들어갑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지상부에 들어가 있는 질소를 100이라고 보았을 때 수확물에는 76.8%의 질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분 이용 효율이 꽤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륨도 50%로 꽤 높아요. 칼슘 보시면 굉장히 낮죠. 칼슘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물 내부의 이동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베스트 인덱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수확물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비율에, 다른 데에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수확물에 들어가는 양이 꽤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칼슘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확물뿐만 아니라 지상부나 다른 뿌리 부분도 건강해야지, 칼슘이 충분히 들어가서 건강해져야지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하는 거니까요. 어쨌건 칼슘은 이렇게 낮구나라는 특징, 이 특징에서 우리는 칼슘의 이동성이 좋지 않구나라고 정도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또 하베스트 인덱스가 높은 부분을 살펴보니까 황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수확하는 그 수확물, 양파, 마늘의 지하부에 굉장히 많은 양의 황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을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피루빅산이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가지고 이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량으로 넣어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적당히 많이 넣어줘야 되는 양이 도대체 얼마냐라는 건데, 그건 제가 뒤에 저희 12 프로그램으로 다시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에 지금 양파, 마늘의 양분 요구도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요,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특히나 웃걸음 시기만 생각해봐요. 우리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웃걸음 시기만 생각을 하면, 해빙 이후에 월동 이후에 웃걸음 시기만 생각을 하면 질소, 칼륨, 칼슘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 아, 질소, 칼륨, 칼슘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비료가 꼭 들어가야겠구나, 많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리고 황 같은 경우 뭐 수확량도 늘려주고 품질도 좋아지게 하는 황, 양파, 마늘이 황 중요한 거 다 아시니까 황도 특히나 초기에, 또 후기에 많은 양의 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웃걸음 초기에 좀 많은 양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리고 인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웃걸음 초기에 많이 들어가야겠구나, 꾸준하게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 표 부분을 보시면은 추비 1, 추비 2, 추비 3으로 구분했습니다. 2월, 3월,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질소,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추비에 다 필요합니다. 그죠? 질소 다 필요하고, 칼륨 다 필요하고, 칼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산이랑 황 같은 경우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추비 정도에만 챙기시고, 세 번째 추비는 생략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럼 질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2월달, 아직 추울 때는 암모니아체 질소가 포함이 되고 질산체 질소도 포함이 된 암모니아체 질소와 질산체 질소를 같이 사용하자. 요소는 변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2월달에 쓰지 말자라는 거고, 추비 두 번째, 세 번째는 따뜻해졌으니까 질산체 질소를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보겠습니다. 칼륨 같은 경우 보면은 계속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특히나 첫 번째 추비 같은 경우는 황이 같이 공급되어야 되니까 황산 칼륨 위주로 공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황산 칼륨, 질산 칼륨을 선택해보자. 좀 질소 요구도가 떨어지면 질산 칼륨, 황 요구도, 황을 더 넣어줘야 되겠으면 황산 칼륨인데, 제 경험상 요 시기에는 질소가 부족하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는 질산칼륨 쓰시는데, 그런 분들은 몇 없으실 것 같고 황산칼륨 위주로 선택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 칼슘 그냥 꾸준하게 후반부에만 연면십이나 영양제로 챙기시면 절대로 칼슘 요구랑 다 못 맞춥니다. 칼슘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하베스트 인덱스가 떨어지는 만큼 작물 체내 이동성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첫 번째 웃걸음부터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꾸준하게 속효성, 수용성, 완전 수용성 칼슘이 다량 토경으로, 땅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인산 부분 살펴보시면 계속 말씀드렸죠. 폴리인산. 첫 번째는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추비 때는 폴리인산 필수적이고요. 두 번째 추비 때는 좀 이제 선택사항인데, 아무래도 올해 1기상의 이후로 인산의 요구도나 인산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추비도 폴리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공급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 같은 경우 보시면 첫 번째는 필수입니다. 인산이랑 똑같이 첫 번째는 필수고, 두 번째 정도는 선택,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중에 아까 중에 고르는 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내용이랑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야라밀라 컴플렉스라는 제품은 질산테랑 암모니아체 질소가 같이 들어있고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고 100% 다 황산칼륨인 제품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바로 칼슘인데요. 이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나이트라보, 질산 칼슘의 붕소까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칼슘의 이용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붕소까지 코팅이 된 이 나이트라보라는 제품이랑 같이 쓰시면 되고요. 이 유니카 칼슘은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질산 칼륨과 질산 칼슘의 혼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추비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추비하실 때는 인산도 신경 쓰시고 황도 신경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복합 비료 형태의 야라밀라 컴플렉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칼슘을 공급해야 되니까 질산 칼슘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추비하실 때는 뭐 인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고 황도 선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칼슘과 질소,
그리고 이쪽에서 유니카 칼슘에서 칼슘과 질소뿐만 아니라 칼륨까지 보충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추비에는 이제 질소랑 제일 속효성인 질산 칼슘으로 비저를 좀 빨리 나타나게, 그러니까 땅에 최대한 비료가 빨리 안 남고 작물 쪽으로 양분이 제일 빠르게 흡수된 형태의 제품을 넣은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야라 연면시비는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은 해조 추출물, 생리활성 제품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해도 방지할 수 있고 조금 이제 고온장애도 방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 내성을 굉장히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동 전에도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2월, 3월에 생육 빨리 끌어올릴 때도 공급이 되면은 좋은 제품입니다. 야라비타 스타핏이라는 제품은 칼슘 제품이에요. 토경으로 칼슘을 충분하게 공급을 했지만 또 이제 근건부에 빈약한 근건부에 의해서 칼슘 결핍 증상이 나오고 칼슘 부족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칼슘 연면시비도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그 칼슘 연면시비를 병행하기 위해서 2월, 3월, 4월에 꾸준하게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야라비타 바이오트랙, 야라비타 스타핏, 그러니까 야라비타 제품군들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원료의 특징, 기술력의 특징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전착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면시비제는 농약뿐만 아니라 연면시비제도 전착제가 같이 들어가야지 효율이 좋아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 야라비타 두 가지 제품은 전착제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착제를 혼용해서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른 버전의 토경 프로그램인데요. 앞서 보셨던 야라밀라 나이트라보 그리고 유니카 칼슘을 사용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1차 웃걸음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인산이랑 황을 필수적으로 넣자. 그리고 2차, 3차 웃걸음에는 뭐 인산이랑 황은 좀 이제 추후 선택의 문제고, 어쨌건 1차, 2차, 3차에 전부 다 공통적으로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그리고 1차 웃걸음엔 필수적으로 인산이랑 황, 그 맥락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양파 마늘 쪽은 저는 사실 이제 관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저도 이제 다녀보면은 쿨러를 돌리시건 뭐 이제 호스를 하시건 해가지고 관주 비슷하게 이렇게 양파 마늘을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무래도 유리하죠. 설비만 갖춰질 수 있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비료만 잘 녹여가지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토경보다 훨씬 더 소량 분시에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물에 녹이는 제품들로 다 웃걸음을 보증할 수 있게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야라레가 15, 15, 15라는 제품과 야라레가 95, 26이라는 제품, 그리고 야라테라 슈퍼 FK30이라는 제품, 그리고 야라테라 칼시니트라는 제품, 네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야라레가 15, 15, 15나 야라레가 95, 26은 그러니까 관주용 복합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15, 15, 15%의 질소인산 가리, 95, 26%의 질소인산 칼륨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황이 굉장히 높게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도 들어가 있고요. 미량 요소도 붕소랑 아연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복합 제품입니다. 물에 녹이는 복합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특히나 물에 녹이는 관주용 제품 치고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고요. 이 슈퍼FK30이라는 제품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폴리인산 기억나시죠? 폴리인산이 100%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슈퍼FK30은 인산, 액상 인산 칼륨 제품인데 그 인산이 전부 다 100%가 폴리인산이에요. 30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100% 중에 30%는 정말 좋은 슈퍼폴리인산, 나머지 70%는 좋은 폴리인산인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상효 사용도 편리하고요. 근데 이제 야라레가 두 개의 제품이랑 슈퍼FK30이라는 제품은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1주차에 관주를 하시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야라레가 15-5kg, 9-2kg, FK30 5리터를 한 번에 녹이셔가지고 그냥 공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300평에 공급을 하시건, 다 녹인 게 한 12kg 정도라고 했을 때 12kg를 한 번에 300평에 공급을 하시건, 아니면 나는 2월 1주차에도 관주를 3번 정도 할 예정이다. 그러면 3번에 나눠가지고 12kg를 한 번이 아니라 뭐 4kg, 4kg, 4kg씩
굳이 따지자면은 뭐 2kg, 0.7kg, 뭐 1.5리터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는 물을 주시는 패턴에 맞게 나눠서 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딱 하나. 이 칼시니트라는 제품은 질산 칼슘 제품이기 때문에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야라레가 제품. 그리고 인산이 폴리인산이 들어가 있는 FK30이라는 제품이랑 혼용하시면 안 돼요. 칼슘은 황이랑도 혼용하면 안 되고 칼슘은 인이랑도 혼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단독 관주하는 걸로 저희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레가랑 FK30을 혼용해서 관주하시고 마찬가지로 2주차에 혼용해서 관주하시고 2주차는 혼용할 필요도 없네요. 제가 그냥 9-로만 들어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3주차, 4주차에는 질산칼슘인 칼시니트가 단독 관주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7.5kg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13kg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한 주일에 일주일 동안 13kg를 물과 함께 공급하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주 설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건 후반부에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제품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행적으로 공급하시는 질소인 요소, 질소와 칼리인 NK 뿐만 아니라 NK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고 1차, 2차, 3차에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로 인산, 황 절대 잊지 마시라. 황은 기억하시겠지만 황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인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웃걸음 정도 토경으로 하실 때 1차 웃걸음 정도는 인이랑 황을 신경 써서 공급하십시오 라고 추천드리면서요. 이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